예술이 일상이 되는 시간. 안녕하세요. 위클리 아르테 진행을 맡은 유예빈입니다. 오늘도 정혜윤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올해는 우리나라와 프랑스가 수교를 맞은 지 14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이를 기념해서 국립고궁박물관에서는 특별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조선과 프랑스가 처음 외교 관계를 맺었던 당시의 기록부터 시작해서 프랑스 대통령이 고종에게 선물해준 선물과 또 양국 정상들이 주고받은 다양한 기념품들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예술은 이렇게 한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기억할 수 있고요. 또 서로 다른 문화를 이어주는 가장 아름다운 언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위클리 아르테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일상의 작은 기억이 되어줄 다양한 공연과 또 예술 소식들을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주목할 만한 무대들을 만나보는 픽스테이지 시간입니다. 혜윤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무대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무대는 누적 조회수 35억 뷰를 기록한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한 창작 뮤지컬 유미의 세포들입니다. 지난 6월 30일에 개막을 해서 오는 8월 23일까지 서울예술의 전당 CJ 토월 극장에서 관객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 픽스테이지에서 마음속 세포들이 펼치는 유쾌하고 따뜻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유미의 세포들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었는데요. 또 대부분 이렇게 웹툰으로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뮤지컬 무대만에 이렇게 차별화된 점이 있을까요? 네, 이번 뮤지컬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바로 전지적 세포 시점으로 극이 진행된다는 점인데요. 원작이 유미의 현실에 중점을 두었다면 무대 위에서는 유미의 머릿속 세포 마을이 메인 공간이 됩니다. 이 회계팀에서 홍보팀으로 이직을 할까 고민을 하는 것, 또 남자친구인 구은과의 갈등, 여사친인 서세희의 등장으로 찾아온 위기까지 이 모두 세포들의 시선으로 그려지는데요. 그런 뮤지컬로만 만날 수 있는 프라임 세포들의 활약을 담은 첫 번째 무대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둘이 또... 나 정말 어떻게 해야 돼? 저린 너의 사랑에 내가 지켜줄게. 저린 너의 사랑 어떻게 채워줄까? 널 지킬 사랑, 그 사랑에 두려워. 지켜야 해. 겨울이 이제 와서 찬란하고 올 거야. 나를 믿어, 나를 믿어, 내 사랑. 분명히 널 사랑해. 영원히 너와 너의 곁에 내가 함께. I am the 네, 무대 위의 세포들의 역정적인 움직임과 함께 또 시원한 가창력이 돋보였던 무대였습니다. 이렇게 무대 위에 세포들이 실사로 구현된 게 저는 굉장히 신기한데, 그렇다면 또 연출적인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네, 이번 공연은 제작진이 5년 동안이나 공들여서 개발을 했는데요. 그만큼 완성도가 무척이나 높습니다. 대형 LED 화면과 애니메이션을 결합해서 아기자기한 세포 마을을 입체적인 무대로 끌어왔는데요. 이성, 감성, 불안, 패션, 출출세포 같이 이 저마다의 역할을 대변하는 독창적인 의상과 율동 덕분에 이 보시는 분들의 시각적인 재미가 충분할 것 같습니다. 개성 넘치는 무대가 돋보이는 두 번째 영상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좋아. 그럼 우리 백구 산책 가자. 얘들아, 은큰 파티 가자. 은큰 파티. 예. 어라? 나 지금
소리 질러라고 쓴 건데. 외로운 두날 타올라 이 밤 뜨거운 키스 더는 못 참아 꿈꿨던 두날 나만 봐 이 밤 은밀한 터 가보자 네버랜드. 웅아 나왔어. 유미야, 연락도 없이 여긴 웬일이야? 우리 사이의 이유가 왜 필요해, baby? Oh no, yeah, come on. Party tonight, 오늘 밤 모든 걸 잊어봐. Party tonight, 오늘 밤 오로지 너와 나. 네, 정말 무대 위 배우들의 그 에너지가 화면 밖까지 유쾌하게 전달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식으로는 원작에는 없는 뮤지컬만의 오리지널 캐릭터 이야기가 그 핵심을 이끌어간다고 들었는데 과연 어떤 인물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직 이름도 없는 견습세포, 백구입니다. 이 프라임 세포인 사랑세포를 동경하는 백구세포는 유미의 연애전선에 비상이 걸린 위기 속에서 세포마을을 구할 희망으로 지목이 되는데요. 백구세포가 자신의 가치를 찾아가는 여정이 유미가 나 자신을 되찾아가는 성장서사와 포개어집니다. 그럼 백구세포의 무대를 담은 영상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나는 나를 모르지만 오직 하나 확실한 건 너를 향한 나의 마음. 나는 너를 위해 살아.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도와줘. 얘들아 일어나. 우리가 유미를 도와줘야 돼. 너의 목소리 내게 들려와. 날 불러 네 빛이 날 향해. 어디든 난 갈 수 있어. 널 위해. 이름을 찾아서 끝까지 갈 거야. 더 이상 유미를 망가지게 둘 순 없어. 109의 방법은 틀렸어. 109를 막아! 내가 틀렸다 모두 말해도 난 믿어. 지켜봐 분명 별처럼 빛이 나. 이름을 찾아서 내가 널 지킬게. 와, 정말 따뜻한 이 메시지가 가슴을 울리는 듯합니다. 그런데 출연진과 캐스팅 라인업도 무척 화려하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주인공인 유미 역에는 티파니 영과 김예원 배우가 맡아 평범한 속에서 자신만의 색깔을 찾아가는 유미를 그려낸다고 하고요. 또 이번 뮤지컬의 주요 배역이라고 할 수 있는 백구세포 역에는 최재림, 정태군 배우가, 사랑세포 역에는 김소향, 유리아 배우가 출연을 해서 폭발적인 성량과 함께 감정 연기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조연들과 앙상블들이 합세를 해서 또 무대를 가득 채워줄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 중요한 특징 하나가 있는데 이번 공연이 초연 공연이잖아요. 그만큼 낯선 노래들이 빠르게 친숙해질 수 있도록 넘버의 가사를 눈으로 따라가게 스크린 자막 연출까지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와, 이렇게 스크린 자막까지 있으면 전체적인 극의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왠지 모르게 저도 제 마음속에 세포들이 항상 고군분투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이 살아가다 보면 타인을 더 많이 사랑하느라 정작 나 자신을 소홀하게 다루고 약자로 만들 때가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이 작품은 내 삶의 진정한 주인공은 언제나 바로 나, 이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나를 위해서 쉬지 않고 애쓰는 마음속 세포들의 존재를 느끼면서 또 지친 스스로를 따뜻하게 다독여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관객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전해줄 정말 멋진 공연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날짜와 또 예매 정보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 뮤지컬 유미의 세포들은 오는 8월 23일까지 서울 예술의 전당 CJ 토월극장에서 공연이 되고요. 관람 시간은 인터미션을 포함해서 총 160분이고 초등학생 이상부터 관람을 할 수 있습니다. 주요 예매처에서 모두 티켓을 구해보실 수 있으니 이 무더운 여름날에 내 안의 세포들과 함께 따뜻한 위로를 경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픽스테이지 뮤지컬 유미의 세포들이었습니다. 네, 뮤지컬 만나봤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제가 준비한 무대도 만나봐야겠죠? 요즘처럼 날이 덥고 습할수록 시원한 바다가 생각나는데요. 오늘은 바다를 누비는 해적들의 이야기를 담은 발레 공연을 준비해봤습니다. 발레라고 하면 보통 백조의 호수나 잠자는 숲속의 미녀처럼 이렇게 왕자와 공주가 등장하는 작품들을 먼저 떠오르실 텐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조금 다릅니다. 거친 파도 위를 누비는 해적과 또 자유를 꿈꾸는 사람들, 그리고 사랑과 우정, 또 배신까지 이렇게 한 편의 모험 영화 같은 이야기를 담은 고전 발레 해적입니다. 국립발레단이 선보이는 대표 해설 공연 브랜드인 수요 발레 컬렉션의 일환인데요. 특히 이번 공연은 단순히 작품을 감상하는 것을 넘어서 공연 중간마다 작품의 줄거리와 장면을 직접 설명해주는 해설이 있는 발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레를 처음 보는 분들도 이야기를 따라가기 훨씬 쉽고 또 재밌게 즐길 수 있습니다. 해적이라니 정말 요즘 날씨랑 딱 어울리는 작품인 것 같은데요. 이 발레를 처음 보는 분들에게 정말 좋은 공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설이 있는 발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일반 공연과는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네, 보통 전막 발레는 대사가 없었죠. 무용수들의 몸짓과 음악만으로 이야기를 전달하기 때문에 처음 보는 분들은 지금 이게 무슨 장면이지? 이렇게 헷갈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연은 장면이 바뀔 때마다 해설이 함께 진행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발레를 한 번도 본 적 없는 관객도 자연스럽게 이야기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또 만약에 발레를 자주 본다는 분들은 작품을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데요. 이렇게 같은 공연이라도 훨씬 풍성하게 감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야기를 알고 보면 공연이 훨씬 재밌게 느껴질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먼저 해적은 어떤 작품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해적은 1856년 프랑스 파리 오페라 극장에서 초연된 고전 발레 작품입니다.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 바이런의 서사시 해적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는데요. 이후 안무가 마리우스 프티파가 여러 차례 작품을 다듬으면서 오늘날 지금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고전 발레로 자리 잡았습니다. 원래는 서사시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이군요. 그럼 다른 고전 발레 작품들과 다르게 해적이 주인공이다. 이 사실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줄거리도 일반 발레와는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줄거리는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이 작품은 자유를 지키려는 사람들의 모험을 그린 이야기인데요. 주인공은 정의로운 해적단의 두목 콜란드입니다. 어느 날 바다에서 노예 무역선을 발견하게 되고요. 해적단의 2인자 비르반토는 포로들을 다시 팔아 돈을 벌자고 제안을 하지만 콜라드는 오히려 노예들을 모두 풀어주자고 결정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유를 되찾은 알리는 콜라드의 의리에 감동하며 해적단의 새로운 형제가 됩니다. 그리고 얼마 뒤 해적단은 우연히 들른 플로리아나 섬에서 한 소녀를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메도라입니다. 콜라드와 메도라는 서로에게 첫눈에 반하지만 이렇게 행복한 시간도 잠시 마젠토스의 왕이 섬을 습격하면서 메도라와 그의 친구들을 납치하게 됩니다. 콜라드는 사랑하는 메도라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바다로 나서고요. 그 과정에서 믿었던 동료의 배신까지 겪게 되는데요. 이렇게 사랑과 우정 그리고 배신이 한편의 모험 영화처럼 이어지는 것이 바로 작품 해적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이렇게 줄거리만 들어도 정말 영화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나 이 콜라드와 비르반토의 관계가 결국 어떻게 흘러갈지가 저는 정말 궁금해집니다. 줄거리를 들어보니까 무대도 굉장히 화려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발레 해적은 화려한 기술과 무대도 굉장히 큰 볼거리인데요. 자, 그럼 자세하게 장면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만나볼 장면은 1막 1장 거친 파도 위입니다. 작품의 시작부터 바다 한가운데서 해적단이 등장을 하는데요. 콜라드가 이끄는 해적단은 금은 보화를 찾아 바다를 항해하던 중에 노예들을 싣고 가던 마젠토스의 성산을 발견하게 됩니다. 목숨을 구해준 콜라드에게 깊은 감동을 받은 알리는 해적단의 새로운 형제가 되고요. 이들의 여정도 더욱 든든해집니다. 이 장면은 이야기의 시작인 동시에 콜라드가 어떤 인물인지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거칠고 용감한 해적이지만 그 누구보다 정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이라는 점을 단번에 보여주는 장입니다. 자, 그럼 1막 1장 함께 보고 오시죠. 와, 첫 장부터 정말 박력이 넘쳤는데요. 이 남성 무용수들이 함께 움직일 때마다 저는 정말 거대한 파도가 이렇게 밀려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 점프 동작도 굉장히 높고 또 힘이 있었는데 일반적인 클래식 발레와는 분위기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발레 해적은 클래식 발레 중에서도 남성 무용수들의 활약이 특히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자, 그럼 이제 바다를 떠나서 처음으로 육지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계속 항해를 이어가던 해적단은 식량과 물을 구하기 위해 작은 섬 플로리아나에 잠시 배를 댑니다. 마침 섬에서는 풍성한 수확을 기념하는 축제가 한창이었는데요.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콜라드는 한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여자 주인공 메도라인데요. 처음 마주친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강하게 이끌리게 됩니다. 자, 그럼 콜라드와 메도라의 첫 만남 함께 보고 오시죠.
와, 앞선 막과는 분위기가 정말 달라졌네요. 이 앞에서는 강인한 해적들의 모습이었다면 이번에는 축제처럼 밝고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뭔가 사랑이 시작되는 게 느껴졌어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클래식 발레가 사실 대사는 없지만 시선 하나, 그리고 손끝 하나만으로도 인물의 감정을 전달하는 게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발레를 보다 보면 어느 순간 대사가 없어도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로 넘어가서 하지만 두 사람의 행복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육지에서 왕이 찾아와 마을을 위협하는데요. 결국 메도라는 마젠토스 왕국의 신전에 끌려가게 됩니다. 한편 콜라드는 메도라를 반드시 구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해적단은 빈민으로 변장해 왕국 안으로 잠입합니다. 마치 영화 속 첩보 작전처럼 긴장감이 이어지는 장면인데요. 자, 그럼 메도라를 구하기 위한 작전이 과연 어떻게 펼쳐지는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이제 이야기의 긴장감이 확실하게 높아졌네요. 이 앞에서는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였다면 이제는 메도라를 구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전이 시작되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해적단 안에서도 조금씩 갈등이 생기는 것 같아서 저는 다음 이야기가 더 궁금해지는데요. 네, 맞습니다. 1막에서는 정의로운 해적 콜라드와 메도라의 사랑 이야기였다면 2막에서는 믿었던 동료의 배신과 또 마지막 결전이 펼쳐집니다. 비르반토는 결국 왕에게 찾아가 콜라드를 넘기겠다며 손을 잡고 마는데요. 오랫동안 함께했던 형제를 스스로 배신한 겁니다. 이 장면에서는 무용수들의 표정과 몸짓만으로도 긴장감이 그대로 전달되는 장면인데요. 특히 비르반토가 욕심과 갈등 사이에서 흔들리는 그 심리가 굉장히 잘 전달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럼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그럼 다음으로 2막 2장 해적섬입니다. 해적단은 비르반토가 죽은 줄 알고 그를 애도하며 귀환을 축하하는 연회를 열게 되는데요. 하지만 사실 비르반토는 살아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이 아무것도 모르는 콜라드와 메도라는 잠시 평화로운 시간을 갖게 되고요. 이 장면에서 메도라와 콜라드의 아름다운 파드대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남성 무용수가 메도라를 높게 들어올리는 리프트 동작을 많은 관객들이 가장 감탄하는 장면 가운데 중 하나인데요. 두 사람의 완벽한 호흡과 균형, 그리고 서로를 향한 감정을 표현하는 움직임이 정말 인상적인 무대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결전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정말 마지막까지 이 긴장을 놓을 수가 없네요. 특히 액션과 사랑 이야기가 번갈아 가면서 함께 이어져서 고전 발레라는 생각이 저는 잘 들지 않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해적은 이렇게 왕자와 공주의 사랑 이야기와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진 고전 발레인데요. 화려한 군무와 역동적인 전투 장면, 그리고 사랑과 우정, 또 배신까지 이렇게 마치 한 편의 모험 영화를 보는 듯한 구성이 오랫동안 세계 관객들에게 사랑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모든 싸움이 끝나고 밤이 지나면 다시 태양이 떠오르죠. 콜라드는 메도라, 그리고 끝까지 함께했던 알리와 함께 다시 검은 돛을 올리며 작품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네, 이렇게 무대 장면들을 보니까 저는 이 공연을 보면서 해설까지 함께 들으면 모든 분들이 훨씬 재미있게 감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번 해적 공연의 일정은 언제일까요? 네, 국립발레단의 해설에 있는 전막발레 해적은 8월 19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1에서 열리고요. 7세 이상이면 누구나 관람할 수 있습니다. 올여름 거친 바다 위를 누비는 해적들의 모험과 함께 고전 발레의 매력을 직접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고전 발레 해적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앞선 픽스테이지에서 만나본 공연 속에 주목할 만한 인물을 알아보는 픽피플 시간입니다. 먼저 혜윤 아나운서, 이번엔 어떤 인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앞선 픽스테이지에서 세포들의 시선으로 우리의 일상을 유쾌하고 또 따뜻하게 그려낸 뮤지컬 유미의 세포들 함께 만나보셨는데요. 오늘 픽피플에서는 이 작품에서 가장 베일에 쌓인 신규 배역이자 또 유미의 세포 마을에 떨어진 견습세포, 백구세포 역할을 맡아 극의 중심을 이끌어가는 배우 최재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재림 배우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지금 뮤지컬 무대에서 정말 손꼽히는 다작 배우이자 또 믿고 보는 배우라고 알고 있는데, 그리고 저는 이렇게 최재림 배우 하면 성악 베이스의 그 탄탄한 목소리가 먼저 생각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최재림 배우는 성악과를 수석 졸업할 정도로 데뷔 초부터 가창력의 기본기가 완벽했다고 하는데요. 2009년 뮤지컬 렌트의 콜린 역할로 데뷔를 한 뒤에 2010년이죠. 예능 프로그램 남자의 자격 합창단 편에서
보조 연출과 안무 선생님으로 얼굴을 알리면서 단숨에 대중적인 인지도를 얻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창 이름이 알려지던 시기에 모든 활동을 잠시 내려놓은 채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에 입학을 해서 정통 연기를 다시 공부하는 그런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와, 이렇게 한창 인기를 얻다가 활동을 중단을 하고 또 연기를 다시 배우러 간다는 그 선택이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연기라는 토양을 제대로 갖춰야지 오랫동안 무대에 설 수 있다는 소신 때문이었는데요. 이 배움의 시간 덕분에 그는 성악 기반의 단단한 가창력 위에 또 정교한 연기력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바리톤과 테너를 자유롭게 오가는 넓은 음역대와 또 작품마다 어울리는 발성을 바꿔서 구사하는 능력으로 대형 라이선스 극부터 창작극까지 수많은 캐릭터를 소화하기도 했는데요. 특히나 뮤지컬 킹키부츠에서는 파격적인 역할이죠. 드래퀸 롤라의 역을 맡아서 폭발적인 가창력과 애교 넘치는 매력까지 유감없이 보여줬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롤라의 모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즘 오빠들이 나만 보면 자꾸 쓰러져. 오늘은 여기서 누가 쓰러지는지 한번 볼까? 무엇을 상상하든지 난 그 이상이지. 내가 보여줄 테니 다물고 감상해봐. 이렇게 부드러운 살결 내 몸에 반할걸. 나는 자유 나는 욕망 난 모순적인 그대 환상. 지루한 건 딱 질색이야. 한 걸음 더 가까이 내게. 넌 이제 내 거야. LA Chazelle and Bill 난 여기. Yes ma'am 난 몰라. 우리 ladies 우리 내 지와거니 나는 몰라. 나쁜 꿈으로 아찔한 곳으로 Welcome to my fantasy. 정신 속 빼줄 거야. 참 내 손을 잡아. Oh welcome to the land of love. 어머 자기야 긴장하지 마. 자기 여기 구경하러 왔고 나 구경 당하러 왔어. 그러니까 우리 둘 다 행복한 거지. 룰라 oh. 룰라 yeah. 센스도 철철 넘치지. 주 예술의 경지. 나는 예술 성공 말이야. 다리터도 많단 말이야. 나는 나쁜 기집애 감적인 기집애. 그댈 위한 얕은 선물 아니 신이 내린 용물. 자 이제 날 따라와. 네, 정말 화려한 무대와 또 의상에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최재림 배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영상이 있거든요. 한창 쇼폼에서 유행했던 영상인데 뮤지컬 시카고에서 그 복화술하는 그 장면이 그렇게 떠오릅니다. 맞아요. 이 최재림 배우 하면 그 장면부터 떠오르시는 분들 정말 많을 텐데요. 변호사인 빌리 플린 역을 맡아서 입을 거의 움직이지 않고 노래하는 복화술 넘버를 함께 선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이 프레스콜 영상이 쇼폼과 또 온라인상에서 수백만의 화제수를 기록을 하면서 다시 한번 최재림이라는 이름을 대중에게 각인시키기도 했는데요. 완벽한 복화술과 또 가창력이 돋보이는 시카고의 무대를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어린 출신 미시시피 음원 위에 완전 부정 어디 계셔. 무덤 속에 하나 새로운 기회 찾아와. 난 수녀원에 갔었죠. 시카고 번째 1920년 그때 몇 살 기억 안 나. 그때 이 모습 만나 사랑에 훅 빠져서 야반도주 결혼했죠. 옛날 애인 주셨죠. 헤어지자 했더니 미친 듯이 그래도 떠난다 했죠. 못할 짓 한 거 알아요. 그는 내게 손을 들고 다가왔죠.
너의 힘을 못 당해 그 총을 뺏으려 했네. 그래 서로 그 총을 뺏으려 그 총 그래 서로 그 총을 뺏으려 했네. 그래 서로 그 총을 뺏으려 그 총을 뺏으려 했네. 네, 정말 노래뿐만이 아니라 연기까지 완벽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최재림 배우가 한국 뮤지컬의 대표작들에서 주요 배역을 휩쓸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레미제라블의 장발장, 또 오페라의 유령의 팬텀을 거쳐서 최근에 20주년을 맞이했었던 지킬 앤 하이드의 지킬과 하이드 역까지 남성 배우들의 대표적인 드림롤이라고 할 수 있는 배역들을 모두 거쳤는데요. 과하게 기교를 부리는 것보다 기본기를 바탕으로 담백하고 또 힘있게 소리를 뿜어내는 것이 최재림표 가창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매력을 가장 잘 느껴볼 수 있는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의 대표 넘버, 지금 이 순간의 무대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날 묶어왔던 사슬을 벗어 던진다. 지금 내겐 확신만 있을 뿐 남은 건 이젠 승리뿐. 그 많았던 비난과 고난을 떨치고 일어서 세상으로 부딪혀 맞설 뿐. 지금 이 순간 내 모든 걸 내 육신마저 내 영혼마저 다 걸고 던지리라 바치리라. 애타게 찾던 절실한 소원을 위해. 네, 정말 들으면서 귀가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선이 굵고 진지한 역할을 주로 해오던 배우라서 이번 유미의 세포들에서 보여줄 그 모습이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맡은 백구세포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찾아가는 아주 발랄하고 긍정적인 견습세포인데요. 최재림 배우 본인도 지금까지 맡았던 역할 중에서 가장 실제 본인의 모습과 또 일상의 모습과 가까운 캐릭터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다작을 하는 걸 보면서 연습량도 정말 어마어마할 것 같거든요.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대체 연습은 어떻게 하는 걸까 궁금해집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연습량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최재림 배우는 최근에 한 인터뷰에서 노래 연습을 할 때 울림이 없는 공간에서 자신의 생목소리를 들으면서 제대로 된 지도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유행을 바라지 않고 늘 배우는 자세로 원칙과 또 기본을 지키는 그의 철학이 이번 유미의 세포들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역시 이렇게 끊임없이 스스로를 잡으면서 또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그가 어떻게 대체 불가능한 배우로 불리는지 충분히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정해진 틀에 안주하지 않고 매번 자기 복제를 경계를 하면서 또 무대 위에서의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내는 배우 최재림. 또 109번 세포라는 새로운 옷을 입고 그가 전해줄 유쾌하고 따뜻한 에너지가 관객들의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오늘의 픽피플 뮤지컬 배우 최재림이었습니다. 네, 최재림 배우 만나봤습니다. 다음은 제가 준비한 인물인데요. 앞서 픽스테이지에서 국립발레단 공연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인물이죠. 강수진 전 예술감독의 선택을 받아 국립발레단의 차세대의 주역으로 성장한 발레리나가 있습니다. 18살의 나이에 국립발레단에 입단을 하면서 백조의 호수, 돈키호테, 라바에데르까지 이렇게 다양한 공연의 주역 무용수로 서면서 존재감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는데요. 무대 위에서는 그 누구보다 화려하지만 무대 밖에서는 발레가 인생의 전부라고 말하는 인물, 국립발레단 안수연 발레리나를 만나보겠습니다. 요즘 국립발레단 공연을 보다 보면 이 안수연 발레리나의 이름이 정말 자주 보이더라고요. 짧은 시간 안에 주역으로 성장한 과정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안수연 발레리나는 6살 때 취미로 발레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재미있어서 시작한 춤이었지만 차차 재능을 인정받으면서 초등학교 2학년 때 본격적으로 전공의 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첫 토슈즈를 신었던 순간부터 발레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자신의 꿈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대학 진학보다 프로 무용수의 길을 선택하면서 어린 나이에 국립발레단에 입단하게 됩니다. 인터뷰에서는 발레만 하고 싶어서 대학도 가지 않았다고 말할 정도로 발레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데요. 실제로 아침에 눈을 뜨고 또 잠들기 전까지 하루 종일 발레 생각만 한다고 합니다. 와, 이 정말 발레밖에 모르는 사람, 이 말이 딱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연습도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안수현 발레리나는 새로운 작품을 맡으면 같은 배역을 공연했던 무용수들의 영상을 찾아보면서 끊임없이 연구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본인의 리허설 모습까지 직접 촬영해 반복해서 모니터링하고 또 여기서 더 좋은 표현이 없는지 계속 고민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더 자연스러운 감정 표현을 위해서 연기 학원을 다녀볼까 이렇게 고민까지 했다고 합니다. 와, 정말 이 연습 벌레, 이 말이 딱 어울리는 무용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꾸준하게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또 큰 부상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안수현 무용수는 또 발등 골절로 약 6개월 동안 무대에 설 수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겠지만 안수현 발레리나는 오히려 자신이 얼마나 발레를 사랑하는지 다시 깨달았다고 하는데요. 재활과 함께 철저한 몸 관리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다이어트와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서 최고의 몸 상태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역시 세라밴드를 이용해서 발목과 또 발가락 운동을 꾸준히 하며 부상을 예방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이 부상이 오히려 그녀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이 됐네요. 그럼 부상을 이겨내고 다시 주역까지 올라섰다는 점도 정말 대단한데요. 그럼 무용단에서 특히 어떤 역할을 맡으면서 또 많은 분들에게 이름을 알리게 된 걸까요? 네, 이렇게 복귀 이후에 강수진 전 예술감독의 선택을 받으면서 백조의 호수 오데트와 오디를 맡으며 첫 주역 무대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됩니다. 이어 돈키호테의 키트리 그리고 라바야데르의 니키아까지 국립발레단의 대표 작품에서 잇따라 주역을 맡으며 차세대 발레리나로 자리매김했는데요. 특히 안정적인 푸에테와 높은 점프 그리고 시원하게 뻗는 그랑제떼는 안수현 발레리나의 대표적인 강점으로 꼽힙니다. 본인 역시 가장 자신 있는 동작으로 푸에테와 점프를 꼽으면서 요즘도 특히 그랑제떼 연습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역시 이 주요 작품들에 많이 주인공으로 활약을 펼쳤었군요. 그럼 이런 지금의 실력이 어린 시절부터 이어서 온 걸까요? 네, 안수현 발레리나는 청소년 시절부터 국내외 여러 발레 콩쿠르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면서 가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세계적인 무용수들의 꿈의 무대로 불리는 로잔 콩쿠르에도 도전을 했었는데요. 16살의 안수현 무용수가 세계 무대를 향해 도전했던 그 모습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와, 이 어린 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긴장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무대를 즐기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의 가능성이 보였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안수연 발레리나는 인터뷰에서 춤을 출 때는 다른 사람이 내 몸에 들어온 것처럼 행복하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또 발레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인생의 전부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대 위에서는 최고의 순간을 보여주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는 발레리나 안수연 무용수의 다음 무대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덧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을 모두 전해드렸는데요. 여러분 살다 보면 유독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좋은 예술을 만나는 그 순간도 그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렸던 무대와 또 다양한 예술가들의 이야기도 여러분들의 일상에 작은 기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더 새롭고 다양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